And I think what I heard is different from what the street heard. This is a management team that is going to increase share, which is driving consumers into their ecosystem, which is what Apple has done. And then I think they'll reap the benefits for the long term. I think Elon Musk is so often underestimated. I've done it myself, but I'm going to be in buying. 안녕하세요. 저 역시도 애플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역시나 편리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패드, 맥북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보내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결국 이 커넥티드가 애플 생태계의 가장 핵심 요소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한번 발을 담그신 분들은 이 생태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So let's focus on that. Short term, it's hurting the company, but Musk and Tesla seems to think it's worth it in the long term because you just got to get these people in the cars and then you can drive, pardon the pun, long-term revenue. Then you've got them in your ecosystem. You know, Tesla is going to continue to make money. They are making money. They have 일론 머스크가 최대 라이벌로 꼽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죠. 테슬라도 애플처럼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현재 애플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연결성인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테슬라 차를 구매를 하고 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FSD 구독 홈차징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 생태계에서 살 수가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FSD 구독이 아닐까. 여기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지 테슬라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테슬라 차를 더 많이 팔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사람들은 FSD에 대해서 잘 모른다. 게리 블랙 할아버지는 FSD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에 알크 인베스트의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다른 기업들보다 우위성을 가지는 핵심 요소가 데이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려면 지금의 전기차 점유율 1등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겠죠. 테슬라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기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TA, 어플, 오토파일럿. 결국 이 세 가지 요소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전기차를 몇 대 더 파는 것보다 FSD 구독자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조업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진율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시장 점유율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테슬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미국차 평균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갔죠. 현재 미국의 차량 평균 가격이 47,749달러인데 모델 Y가 46,990달러입니다. 46,000달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가격대이죠.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39,000불입니다. 여기서 효율성 수치만 조금만 더 높여서 이 가격대에서 주행 거리만 270마일에서 300마일까지만 올릴 수만 있다라면 굳이 모델 2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모델 3의 완성도를 더욱더 높일 수만 있다라면 모델 Y를 뛰어넘는 베스트 셀링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쉐보레 볼트가 단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완성도입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도가 높아야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중국의 비아디가 11,000달러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먹힐 것인지, 이 차량의 완성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의 빔페스트가 2만 달러 전기차를 내놓는다라고 해서 베트남 사람이 아니면 과연 누가 이것을 살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쉐보레 볼트랑 거의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현재 테슬라는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는 가격 인하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가격을 여기서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레거시 기업들에게 엄청난 가격 압박을 넣으면서 더 많은 차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이 테슬라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래비티 테스트 차량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차량 확인부터 하시죠. I'm guessing from a price point of view, it'll be in the territory of the Model X, around 90,000, give or take, maybe more, maybe less.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에어랑 완전히 똑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그림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카이엔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루시드 에어가 중장년층을 노렸다라면 그래비티는 약간 젊은 층을 노린 것이 아닐까.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는데요.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SUV 1억 이상의 고가의 럭셔리 SUV가 될 것인데 여기가 그렇게 파이가 큰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르쉐를 현재 먹여 살리는 것이 카이엔이랑 마칸이기 때문에 그래도 루시드 에어보다는 더 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1분기 때 카이엔이 23,000대 가량 팔렸고 모델 X가 아마도 한 7,000대 가량이 팔리지 않았을까. 사실 루시드도 매스 마켓으로 들어가려면 준대형 SUV가 아니라 중형 SUV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중형 SUV 테슬라 모델 Y인데요. 그렇다면 루시드가 바로 중형 SUV로 갈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습니다. 기존 차량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루시드 입장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를 해야 되고 벤츠가 EQS SUV를 내놓고 있듯이 루시드 역시나 준대형의 고가의 하이엔드 럭셔리 SUV를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사이즈는 조금 작아지고 날렵해졌다.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고 있고 프로덕션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피터 형께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비티를 통해서 우리가 SUV 시장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랑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루시드가 진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완성도가 높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완성도가 높은 차량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매출입니다. 그래비티를 통해서 얼마나 큰 매출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루시드의 새로운 회장님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앤드류 형이 물러나시고 사우디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헤드 분께서 새로운 루시드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빈살만 형이 원하는 그림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처럼 완전히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매스 마켓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는 시어로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루시드와 시어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나와야지 루시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피터 형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자산이 아니라 매출이 자산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자산이고요. 이번 실적 발표 때 반드시 새로운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주주분들에게 증명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들, 그 유동성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스닥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마소,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나스닥은 반드시 반등을 할 것이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상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